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목적은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거의 구성 요소인 채널, 필터,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 컨볼루션과 같은 개념들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학적 개념들에 대한 부분을 배우셨고, 뉴럴넷,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뉴럴넷, 그 다음 딥 뉴럴넷까지 배워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수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어떻게 실제 쓸 수 있는 건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CNN이라고 하는 거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NN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쓰시기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게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인 히든 레이어가 있는 인풋 레이어로부터 아웃풋 레이어까지 과정에서 히든 레이어가 있는 이 네트워크 구조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구조를 주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히든 레이어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히든 인풋 하나가 있고 아웃풋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히든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컨볼루션을 쓰는 네트워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미지 쪽에서, 즉 영상을 처리하는 쪽에서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법들이고요. 그 기법들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필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형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영상에서는 주로 그 필터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필터가 적용되는 영역에 있는 여러 주변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 필터가 가지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경향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주어진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3x3 필터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 입장에서 보면 둘 사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양쪽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측을 보는 거죠.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결국 이제 매트릭스 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멤버들끼리 포인트 와이즈, 엘리먼트 와이즈 된 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런 영상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영상에서 변화를 보고서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 사이에서 변화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거 보시면 3x3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만 보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영향을 같이 보는 거죠. 즉 이렇게 4개, 9개를 보는 게 되기 때문에 9개를 보는 뷰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량이 있는지를 보면, 여기서는 9개, 이렇게 9개, 이렇게 9개이기 때문에 변화량이 비교적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반해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보시면 회색 2개, 검정색 2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검정색 2개, 하얀색 2개. 그죠? 변화량이 좀 차이가 나죠. 자, 완전히 검정색인 거하고, 자, 회색인 거하고, 검정색하고 회색이 섞여 있는 거하고, 흰색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변화량의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경계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필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경향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필터라고 하는 것들은 영상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 특징점을 뽑아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징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뭐 사람의 눈을 볼 건지, 아니면 엣지를 볼 건지, 아니면 사람의 쉐입을 볼 건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필터들을 여러 가지 써서 원하는 형태의 특징점들을 뽑아내는 거를 이미지 필터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시가 있죠. 엣지 디텍션을 하는 경우, 엣지 디텍션 하는 경우에 그냥 그 필터의 그 값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해서 이 네 개 지점에서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엣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다. 실제로 영상을 적용하면 보시면 엣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원래 이게 영상이니까요. 엣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희밋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웨이트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희밋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상하 좌우에 대한 거 마이너스 주고 가운데를 4를 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가운데를 8로 주고 굉장히 큰 값으로 주고 주변부를 다 마이너스 1 정도로 주게 되면 아주 미세한 형태의 엣지들도 다 같이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뽑아내는 용도로 이제 이런 필터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론 이미지 프로세싱을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필터라고 하는 놈의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용도로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목적에 따라서 필터가 정해되죠. 샤프니스를 구하는 경우나 아니면 박스 블러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우시안 블러를 두는 경우에 각각 두는 그 필터의 값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영상 자체의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필터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필터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굳이 CNN이니 RNN이 그 복잡한 걸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대 초반 내지는 1900년도에 많이 썼던 내용들은 이런 필터들을 잘 써서 이미지를 잘 해석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이제 그렇게 가진 않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필터를 쓰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이런 필터들이 사실 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유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CNN의 경우도 이 필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필터라는 개념하고 동일하게 써서 어떤 경우에는 필터라고 용어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스가 있고 이 소스에다가 필터를 적용해서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타겟 도메인에다가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변부를 가지고 항상 하기 때문에 중심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중심 있는 점 하나로 이렇게 맵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을 필터를 적용한다 그러고,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픽셀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주변부에 있는 정보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일종의 변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럴싸하게, 또는 또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의미적으로 추상화한다, abstraction한다, 또는 컨셉추얼라이제이션 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개념화나 추상화에 대한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하죠. 굉장히 약한 추상화나 약한 컨셉추얼라이제이션인데, 이걸 반복해서 앞에서도 이제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 단순하지만 우리가 어떤 로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배우셨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abstraction하고 conceptu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이걸 반복하면 정말로 추상화되는 개념을 일부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6x6 매트릭스에다 필터, 3x3 필터를 이렇게 적용해서, 이게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컨볼루션 적용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왜? 우리가 데이터는 항상 3x3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다음엔 이렇게 자르고, 그죠? 그 다음엔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만 자를 수 있는 거. 왜? 없거든요. 이 아래는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를 자르고 싶어도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즉 3x3에서 요거 하나 양쪽에 끝에 있는 게 안 되고 결과적으로 4x3. 그러니까 6x6은 6 빼기 3 빼기 1. 그래서 4가 되는. 그래서 4x3 매트릭스로 변환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컨버전하는 필터의 사이즈에 빼기 1, 가운데 줄이 한 줄이니까 이 한 줄을 빼고 전체 입력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의 값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걸 조금 하나씩 더 들여다보면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방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매트릭스 연산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 연산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똑같이 3x3을 잡고 한 픽셀 옆으로 옮겨서 또 다시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정하고 다시 내려가서 정하죠. 딱 4번만 수행하면 얘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원래 4x4 매트릭스를 그죠? 4 빼기 3 빼기 1 이렇게 하고 곱하기 4 빼기 3 빼기 1 이렇게 하면 얘는 2 곱하기 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번만 수행을 하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풋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필터를 적용했을 때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필터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앙에 있는 값하고 내가 8방향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웨이팅을 둬서 더해서 이 새로운 값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부분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전체 주변에 있는 값들로부터 내 가운데 있는 값, 새로운 값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즉 주변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컨볼루션을 적용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3x3이기 때문에 이렇게 3x3에 해당되는 좌표 값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을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 지점이었지만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변부로 확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장하고 처음에 있던 놈이 있는 그 매트릭스에서 끝부분이 살짝 데이터들이 걸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볼루션을 2번 하면, 자, 이건 첫 번째예요. 그 2번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는 여기 해당되는 9개 데이터만 반영을 해서 가운데 점을 결정을 했는데 2번 반복을 하면 몇 번이 되는 거죠? 그죠? 49개 데이터에 여기는 9개, 그죠? 49개 데이터의 정보들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 7에 49죠? 49개에 있는 데이터들을 반영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 가운데 있는 한 점에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요. 자, 컨볼루션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부를 반영할 확률을 점점 넓히는 효과와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컨볼루션을 다시 한번 더 해보면 또 주변부가 커지는 거죠. 자, 이만큼에 있는 주변부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한 점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파란색이다, 아니, 전체적으로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값이 초록색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즉 우리가 컨볼루션을 반복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에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관계를 뭔가 학습을 할 때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얘가 제일 크게 만들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쵸? 여기서도 얘하고 얘하고 학습하려고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존 거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가 되는데, 만약에 반복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최대 반영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컨보루션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덕에 떨어져 있는 픽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습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터레이티브한 컨보루션을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고요. 자, 아래에 있는 사진을 좀 볼게요. 자, 새가 있는데 새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머리하고 꼬리예요.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어떤 새의 종류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런데 머리하고 꼬리는 항상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컨볼루션을 해서 이 꼬리하고 머리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같이 학습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컨볼루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처음엔 이만했던 게 그다음 이만큼, 그만큼 이만큼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하고의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를 싸면 이렇게 처음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폴스 레이어를 만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 부리 주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몸통 부리, 그죠? 그 다음에 몸통 부리 꼬리,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효과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상에서는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세였던 게 뭐냐면 기존에 쓰였던 필터라고 개념을 써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우리가 영상 안에서 사실은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으면 사실은 두 개가 비교적 뭐 가까운 거리여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상도가 높아 버리면 반대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거리와 이 이미지산에서의 실제 존재하는 거리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이걸 딱 보면서 이 새가 전체적으로 이만하니까, 그렇죠? 이만하니까 꼬리가 여기쯤 있고 머리가 이만쯤 있을 거야 라고 한 번에 대번에 판단을 해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전체 영상에서 어떤 점들을 보죠. 얘 발이 톱이 이만하구나, 그죠? 전체적으로 이만한 크기를 가지구나. 나뭇가지의 굵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굵기가 한 2cm 정도 되니까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cm 되겠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가능하죠. 이건 사실은 뇌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추정을 해요. 근데 기계는 사실은 그런 걸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영상 속에서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에서는 몇 센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길이가 얼마만큼일 때, 그 픽셀이 10개일 때가 1cm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그거에 맞게 훨씬 더 수월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게 우리가 학습할 때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서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십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게 이미지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뭐 어렵지 않죠.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에 필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바이어스를 우리가 이제 y 있고 wx 플러스 b를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배웠죠. 똑같이 여기서도 바이어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어스 이렇게 주게 되면 전체 값에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매트릭스,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공간상의 어떤 좌표를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의 곱으로 필터 연산,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은 정의할 수 있고 이 연산 자체는 이렇게 매트릭스 연산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많이 컴퓨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y 이꼴 w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의 로직을 가지고서 그대로 조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인풋이 있고 여기 바이어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퍼셉트론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컨볼루션의 로직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컨볼루션에 대한 연산이나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전체가 컨볼루션이니까 유사하게 공작을 한다는 걸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실제적으로 할 때는 얘는 모르죠. 이게 컨볼루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트릭스 연산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매트릭스 그러니까 특히 다타 오퍼레이션을 쓰는 경우에 넘파이를 만약에 당연하게도 넘파이를 쓰게 되고요. 넘파이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블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얘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넘파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쓰면 실제적으로 쓰는 부분이긴 한데 과거에는 넘파이를 설치하더라도 이 블라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블라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포트라인이나 C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이썬 안에 있는 넘파이도 사실은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그 넘파이 안에 다시 이 블라스라고 하는 놈은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블라스 연산을 사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펑션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리니어 알제브라 관련된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트 오퍼레이션도 제공을 해요. mp 닷 해가지고 a, b 하면 a하고 b의 두 개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연산을 해주고요. 이제 뭐 어레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정의를 하면 이 두 개를 이제 곱하는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 이렇게 똑같이 아래 거랑 여기 거랑 이렇게 해서 네 개 값을 결정을 하게 됐죠. 이런 연산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라스에 있는 겁니다. 블라스에 있는 거고 얘는 어디에 있냐면 넘파이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자체를 구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심플한 거죠.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컨볼루션 이럴 때 내가 컨볼루션 만들었어. 뭐 이건 사실은 누가 봐도 별로 이제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거나 라이브러리 쓸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굉장히 고속이 필요로 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뭔가 구현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 이 컨볼루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 전체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파셜리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때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메커니즘을 쓰게 되는데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 되면 우리가 어레이 중에 특정한 멤버들만 골라서 뭔가를 적용할 때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제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쓸 때 그 파이썬에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레이하고 콜론을 쓰게 되면 사실은 모든 멤버를 표현하는 거니까, 즉 콜론의 양쪽에 값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시작과 끝을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뒷부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뒷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끝나는 건 2야. 끝나는 건 2야. 그러니까 끝나는 점을 그러니까 0, 1, 2 이렇게 쓰는데 끝나는 점이 2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서 끝내. 이거 약간 애매하죠? 그 전에서 끝내. 파이썬에서도, 그러니까 앞에서 그 파이썬에 대해서 배울 때도 약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어레이 1에 콜론 2 하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두 개만 자르고, 왜냐 앞에는 없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1부터 뒤에가 없다. 그러면 자 0이니까 얘가 0이 아니고 1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정을 다 하는 거예요. 자 1에서 2로 2에서 끝나. 그러면 내가 1에서
이 바로 앞까지 요 하나만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요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3x3 매트릭스를 정의한 상태에서 2x2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뭔가 연산을 할 때 이 슬라이싱을 쓰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고차원 텐서의 경우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주어진 것처럼 이제 3차원 어레이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슬라이싱하고 컨볼루션을 쓰이는데 슬라이싱을 사용해서 쓸 수 있고요.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어레이 3는 0, 1, 2, 0, 2 이렇게 했으면 자, 첫 번째가 축을 이제 제로로 가져가니까 큰 걸로 보면 0, 1, 2 여기가 제로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1, 2, 2죠. 자, Y축으로 이렇게 아래축으로 보면 0, 1인데 2하고 이제 요 줄이 되겠죠. 이만큼 요 줄이 되는 거고 거기서 X축으로 보면 0부터 2가 되기 직전까지니까 요만큼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제인데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를 아래에 컨볼루션 할 수 있도록 직접 짜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화면을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써야 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슬라이싱, 어레이 슬라이싱 하는 걸 꼭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numPy의 dot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을 JPEG 형태로 만들고 그 파이썬 코드와 함께 결과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관련돼서 과제를 제출하는 과제 제출에 대한 거는 따로 별도로 안내를 하겠고요. 어쨌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레이 슬라이싱 하는 거를 해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다트 오퍼레이션,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다트 오퍼레이션을 써서 컨버전을 해볼 수 있는 걸 한다라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는 이와 같습니다. 이 데이터하고 이 필터 컨버전을 통해서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프로그래밍하고 돌리는 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 한번 따라가면서 해보시고 이 주어진 과제를 하시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